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시장에서 6천조 대박 여기서 터집니다. 진짜 저평가 대장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 45,500명이고요. 우리 5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사랑과 성원으로 구독자 4만 명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구독자 4만 명 이벤트로서 신정책주에 대한 종목을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강의 자료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어디서 받을 수 있냐?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아갈 수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 드릴 수 있을 만한 영상들 많이 찍어 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들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요. 기법 강의도 관심 많다 하시면 아래에 상한가 차트 연구소도 좀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시청과 유튜브 구독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방금 보여드린 대로 6천조 대박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6천조만큼이나 대박이 날 만한 이슈가 있었을까 싶은데 여기서 6천조의 대박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 배워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이전에 시장 방향성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최근 시장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첫 번째는 금리 인상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일단 부담감입니다. 금리 인상이 좋은 거지만 증시에는 이게 연속으로 됐을 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 0.25%가 아니라 최근에 나온 0.5%씩 금리 인상 두 번 할 거를 한 번에 올려버리면 당연히 부담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재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이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 얘기하자면은 상하이에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로 인해서 물류에 대한 부담감, 거기에 따른 이 반도체 공급 수급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부분들이 당연히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안 좋은 거는 이것 때문입니다라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증시가 좀 밀리는 상황이고, 외국인이 순매도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아까 얘기했죠.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6천조 대박이 날 수 있을 만한 이 진짜 저평가주 정리해 드리니까 오늘 집중해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슈가 뜬 게 바로 이거죠. 인수위 8일 현대 기아차 연구소 방문 미래 모빌리티 육성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보시면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경제 1, 2분과 인수위원과 함께 경기도 화성에 있는 현대기아차 기술연구소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를 비롯해서 플라잉카 등 미래차 개발과 관련한 전략을 민간 정부와 함께 모색을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최상목, 김소영 경제 1분과 인수위원, 유웅환 경제 2분과 인수위원, 남기태 과학기술연구 교육 분과 인수위원, 그리고 사회복지문학과 인수위원 등등 해가지고 기술연구소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방문에서는 전기차, 수소차, 도심 항공교통, 플라잉카죠. 하늘을 나르는 차입니다. 친환경 미래 교통수단 개발 현황을 점검을 하고 향후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업계 요청을 들으러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하진 않겠지만 그냥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에서도 나오는 게 메가테크 5에서 나오는 게 뭐였죠? 탄소 중립이었죠. 탄소 중립에서 지금 핵심적인 건 뭐다? 전기차, 수소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방문을 한다라 얘기를 한 거고, 미래차 배터리 반도체 등에서 초격차를 내려면 꾸준히 인재 수급이 이뤄져야 되고 열심히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응원차, 격려차 방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왜 방문을 했을까? 솔직히 말하면은 수소차라든가 우리가 흔히, 아니면 전기차라든가 너무 흔하지 않냐? 이건 너무 여러 번 얘기하고 너무 강조하던 얘기다 보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거야. 근데 대한민국에서 인수위가 아까 얘기한 수소전기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해외에서 아까 외국인이 지금 쓸어담고 있는 종목이 있더라.
그게 뭐냐라고 한번 확인을 해보니 인수위도 잠깐 관심을 가졌던 또는 잠깐 언급을 했던 이슈입니다.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돈나무 바로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플라잉카를 쓸어 담고 있다라는 거죠. 방금 인수위에 무슨 얘기 나왔죠? 인수위에서 아까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플라잉카 이 미래차 개발이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플라잉카도 인수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아크 인베스트먼트 대표인 캐시우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보시면 최근 성장주 투자 심리가 악화된 가운데에서도 캐시우드는 조비와 이게 한국 기업 조비가 아닙니다. 해외 기업 조비예요. 아처 등을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플라잉카에 베팅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우주항공 인베 이 지수 펀드는 조비 에이비션 주식을 94,000주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플라잉카 기업이고요. 미국 내 일명 플라잉카로 불리는 UAM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헬리콥터와 소형 비행기의 특징을 모두 갖춘 전동 기체 개발을 진행하고 오는 2024년 플라잉카 택시 서비스를 시작을 목표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2024년이라고 한다면 최소 2025년이 자율주행인데 늦으면 2027년인데 플라잉카가 뭐다? 아, 자율주행보다 먼저 오는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펙인 리인벤덱 테크트리 놀로지 파트너스와 합병해서 상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스펙 합병을 했다라는 거는 기업에 대한 일단은 뭐 실적이나 이게 좀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장 당일 주가가 뛰고 하지만 쭉쭉 내려서 현재 4, 5달러대를 횡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따지면은 뭐 한 5, 6천 원대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비는 일본 최대 항공사 전 일본 공수를 거느린 NANA 홀딩스 및 도요타 플라잉카 개발 관련 업무 제휴를 맺었다는 이슈에 더 주가가 올라가기도 했고요. 조비 외에도 미국 증시에는 아처, 릴리움, 버티칼 에어로스페이스 등 플라잉카 기업이 상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아처도 14만 주 정도 매수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상 외국인이 좀 많이 이 성장주에 대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플라잉카는 매수한다라는 거죠. 근데 규모가 보니까 뭐 대략 2040년에는 한 1,700조 정도 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뭐 국내에서도 플라잉카는 긍정적이다. 미래에셋, 하이투자증권 등등에서 플라잉카는 중장기로 봐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가 현재 플라잉카를 바닥에서 주워 담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플라잉카 뭐 1700조면은 뭐 아까 얘기한 6000조보다는 조금 부족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라잉카 시대가 뭐다? 자율주행차보다 빨리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잉카가 아까 자율주행 몇 년이라 했습니까? 자율주행이 2025년에서 늦으면 2027년쯤 온다. 아니면 그 더 늦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플라잉카가 뭐다? 2024년에 온다라는 거예요. 몇 년 안에? 2년 안에. 우리가 2년 안에 굳이 비행기를 안 타더라도 자동차가 달리다가 차 막히네 붕 떠서 붕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플라잉카입니다. 그래서 6천조 시장 선점에 속도전을 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버에어의 비밀 연구센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아나 존에인 공항에서 10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드론의 아버지로 불리는 에이브 카림이 창립한 이 회사는 8,732제곱미터 1만 126제곱미터 규모 건물 두 곳에서 전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수직 이착륙기 버터플라이를 개발 중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날아가는 게 수직 이착륙이죠. 그래서 2024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보다 빠르다는 거죠. 플라잉카가 가져올 모빌리티 혁명은 산업과 일상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죠. 왜냐하면은 도로를 굳이 가지 않고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 오버에어의 기술 혁신을 총괄하고 있는 짐 오르본 프로그램 매니저는 한국 언론 중 처음으로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했고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조용한 기체를 세상에 내놓을 것. 비행기는 시끄럽잖아요. 근데 플라잉카는 조용하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가 도심 상공을 날게 되면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달러가 미친 듯이 성장하고 있죠. 아까 전에 한 1,700조쯤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0년만 더 지나 보니
6천조 가까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플라잉카 시장이. 네, 쭉 보겠습니다. 오버에어가 개발 중인 플라잉카는 2차원에 머물고 있는 인류의 도심 이동 수단을 3차원으로 확장하는 파괴적 혁신적 기술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혼잡한 도심에서 차로 1시간 넘는 거리를 1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 당연히 뭐 차를 피해갈 필요 없이 날아서 가면 되니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한다는 점도 매력적이고요. 플라잉카가 자율주행 자동차보다 먼저 상용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일정만 봐도 1, 2년이 빠를 것 같죠. 그래서 글로벌 컨설팅 업체 어스트 앤 영은 글로벌 플라잉카 시장이 2050년까지 약 600조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전통 항공기 보잉이라든가 에어버스 아니면 뭐 현대자동차, 토요타 얘네들이 합성을 해서 날아다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프레데터, A160 허밍어드 등 무인 항공기를 개발한 드론 선구자고요. A160의 설계는 응용 발전된 버터플라이에 적용되고 버터플라이가 얘기한 이 플라잉카죠. 오버에어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플라잉카 사업을 진출을 선언한 하나 시스템이 약 2만 5천만 달러를 2,500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한국에 알려졌습니다. 2,500만 달러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많은 돈이죠. 한 200, 300억쯤 되니까. 오르본 PM은 일단은 하나 시스템의 장기적 혁신의 의지를 믿고 손을 잡았고 투자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플라잉카가 본격적으로 서울, 영국, 런던 등 주요 도시 하늘을 날아다니려면 여러 가지 말이 많겠죠. 왜냐면은 뭐 건물이 너무 솔직히 말하면 높다 보니까 이 건물보단 높이 날아야 될 거고 그다음에 날아다닌다 한다면은 한 개만 날아다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늘에서도 뭔가 이 교통 신호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거죠. 그래서 안전하고 빠르고 소음이 적은 기체를 개발해야 된다. 도심이다 보니까 미국과 유럽의 항공 인증을 통과하는 것도 필수적이고요. 인증 문제를 좀 해결하는 좀 이슈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성능을 개선해서 또 플라잉카가 더 멀리 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기차가 아니라 그럼 수소로서 좀 날아다녀야 되는 이유도 있겠죠. 그래서 수소연료 전지를 활용한 플라잉카를 개발 중이다. 아까 조비 에비에이션 아까 말씀드렸지만 캐시우드가 투자한 회사입니다. 토요타 인텔 등으로부터 대규모 투자금 유치해서 플라잉카를 준비 중입니다. 오버에어도 기체 개발 경쟁의 승자가 될 것이다라 자신하고 있고요. 버터플라이는 대형 저속 회전 로터 기술을 통해 소음과 전력 소모를 크게 줄였기 때문에 시속 320km로 운항하는 버터플라이를 아침 8시에 경기 용인터미널에서 타면은 8시 15분에 15분 만에 서울 광화문역에 내릴 수가 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버터플라이가 택한 설계를 복잡하지만 조금 더 약한 힘으로 더 멀리 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플라잉카를 위해서 플라잉카 인재를 영입하고 있는 상태고요. 나사로부터 동양인 최초 항공연구 총괄 본부장을 지낸 신 사장은 플라잉카 정권을 위임받아 신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이제 뭐 사실상 플라잉카로 인해서는 다른 회사랑 같이 또 협업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한 부분이고요. 롯데나 뭐 카카오나 등등 개발하고 있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 플라잉카는 뭐다 자율주행보다 빠른 6천조 이상의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시장입니다. 왜? 앞으로 1, 2년 안에 나올 이슈예요. 그럼 계속 이슈가 나와주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다? 과연 다른 나라는 준비 안 했을까요? 당연히 준비하죠. BMW 엔진탄 플라잉카 스타트업 에어카가 내년부터 양산합니다. 왜? 2년 뒤부터 2024년도부터 상용화를 하려면 양산 빨리 해야지. 그래서 언제 2023년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갑니다. 전 세계 보시면 이제 전 세계 수백여 개의 기업이 플라잉카 개발에 매진하는 가운데 아까 뭐 조비 A 뭐 에비에이션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슬로바키아의 스타트업 클라임 비전이 에어카 유럽 항공 안전청에 부합하는 시험 주행을 통과하고 세계 최초로 비행 인증을 받았습니다. 클라임 비전은 이미 사전 계약을 받고 있으며 2024년 본격 양산 인도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죠. 이것만 보면은. 근데 뒤에 날개가 달려 있고 날아다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임 비전은 최근 슬로바키아 교통부로부터 비행 인증을 받았고요. 유럽 항공 안전청으로부터 규정을 충족하는 것에 이어서 유럽 연합 모든 국가에서 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만큼은 얘는 차로 다 가다가 날아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현재 미국 연방 항공청 승인도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이미 약 4만 건의 예약 주문이 이루어졌고요. 대당 가격은 약 50만에서 100만 달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상 이 가격이 좀 말이 안 되는 가격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100만 달러면은 아시겠지만 10억이에요. 그리고 50만 달러면은 아시겠지만 5억입니다. 그래서 날아다니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 가격은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에어카는 지상에서 날개를 접고 자동차처럼 달리다가 하늘을 날고 싶을 때 날개를 펴고 날 수 있습니다. 3분 안에 트랜스포머처럼 모습 바꾸고 BMW 엔진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유소에서 연료를 넣을 수 있고요. 이륙을 하려면 활주로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드론 형태의 비행기가 아니고 보시면 이제 날개를 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이 항공기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달리다가 이렇게 이륙을 하는 그런 플라잉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어카는 2020년 말에 첫 비행을 한 데 이어 작년 6월에 처음으로 도시간 비행을 진행을 했고요. 슬로바키아 남서부 니트라 공항에서 수도 브라티슬라바 공항까지 75km를 약 35분간 비행을 했고 착륙 후에는 자동차 형태로 브라티슬라바 시내까지 일반 도로로 준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아가기도 하고 차로도 가는 진짜 플라잉카가 만들어진 거죠. 현재 보잉, 에어버스, 아우디, 도요타 등등 현대까지 해서 플라잉카를 개발하고 있는 상태고요. 법규도 미흡하고 기준도 애매하다 보니까 뭐 2030년은 돼야 진짜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일단 하나씩 뭐 시범 사업이라도 진행을 하면서 바뀌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뭔가 이슈가 계속 나올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쭉 보시면 정부 차원에서는 정책적인 부분이나 법적인 부분, 인증적인 부분이나 계속 실증이나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지금 이미 슬로바키아는 인증을 했고 내년부터 이미 양산을 진행을 하는구나. 그럼 대한민국은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다라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SKT도 미국 플라잉카 제조사 조비 계속 나오죠. 제휴를 맺고 도심항공교통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크인베스트먼트도 조비에다 투자를 했고 또 조비가 비행기를 만들고 SKT도 조비와 협업을 진행 중이라는 거죠. 보시면은 SK텔레콤이 최근 글로벌 도시항공 모빌리티 플라잉카 업체인 조비 에비에이션과 전략적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조비 에비에이션의 CEO고요. 왼쪽이 SKT CEO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은 모습이고요. 그래서 SK텔레콤이 미국의 플라잉카 제조업체 조비 에비에이션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플라잉카 선점에 나섭니다. 일단은 SKT는 플라잉카 기체 제조 조비 에비에이션과 협약을 맺었고 전기로 구동하는 비행체 기반의 항공 이동 서비스로 도심에서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을 진행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뭐냐 슬로바키아에서 날아다니는 에어카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날아갔지만 조비 에비에이션은 이렇게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9년 설립된 조비 에비에이션은 플라잉카 생산 테스트 시설까지 유일하게 좀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고요. 이미 뭐 4인승 기준으로 한 이 플라잉카를 개발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실증 테스트나 뭐 여러 가지 운행도 해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날개가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여기까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날아갈 때는 위로 올라올 때는 이게 올라갔다가 앞으로 갈 때는 내려갔다가 하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보면 자동차보다는 비행기에 가깝게 생겼죠. 유영상 SKT CEO 등 임원들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리나 소재 조비 에비에이션 생산 시설을 방문을 했고요. 임원들과 CEO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협력을 진행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미 항공우주국의 실증 테스트 경험 및 노하우가 내년 국내에서 추진될 한국형 도심항공교통격 플라잉카 그랜드 챌린지 실증 사업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KT는 통신과 자율주행 정밀추기 보안 등 쌓은 역량으로 플라잉카 사업을 추진 중이고요. 당연히 플라잉카에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앞에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이 비행기를 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 비행 자율 모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착륙 플랫폼이 버티포트 기존 지상 교통수단 등 물리적인 요소를 지능적으로 연결하는 커넥티드 인텔리전스 등 사업화로 인해서 진짜 플라잉카를 한번 현실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T가 지금 CEO 직속으로 플라잉카를 진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보이시죠? 예, 드론처럼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수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가 도로에서 일반 비행기처럼 달리다가 날아간다라는 건 좀 위험해요. 그래서 이렇게 차라리 드론처럼 위아래로 이렇게 앞뒤로 갈 수 있는 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실적인 거죠. 근데 중요한 게 SKT만 하냐? 아니다. 현대차도 당연히 영국과 플라잉카 도심항공 에어원 성큼 4월 시범 서비스를 진행을 합니다. 2022년 다 기사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맞아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현대자동차와 영국 모빌리티 기업 어반 에어포트가 함께 건설하고 있는 영국 코번트리 에어원이 완공을 앞두고 있고요. 4월 시범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반 에어포트는 4월 세계 최초 플라잉카 도심항공 도심공항 영국 코번트리 에어원의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지난해 1월 착공이 들어간 지 1년 만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플라잉카 인프라 중 하나인 플라잉카 공항이고요. 기존의 헬기장의 60% 크기의 모듈홈 구조로 가격 경쟁력과 신속 인프라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보시면 이 모습이에요. 제가 영어를 읽을 수는 없지만 여기서 뭐 날아가기도 하고 착륙도 하고 뭐 하는 그런 인프라다. 그러니까 미니 공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반 에어포트는 이번 에어원을 시작으로 4년간 한국, 미국, 프랑스, 독일 65개 도시에 에어원 200개를 설치한다는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에어원 전용 공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반 에어포트는 현대차 그룹 플라잉카 사업 맡고 있는 슈퍼널과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슈퍼널 같은 경우는 2028년 전기 수직 이착륙기를 사용한 첫 상업 비행을 시작할 계획이고요. 이용자가 불편함 없이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승차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택시를 부르잖아요. 이 택시가 아니라 플라잉카를 불러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뭐 1780조라고 했지만 2050년까지는 약 아까 얼마? 6000조까지도 성장할 게 플라잉카다라는 부분이고요. 현 자동차 그룹은 플라잉카 거점을 한국과 미국으로 이원하에 2026년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적용해 화물용 무인항공 시스템에 2028년도에는 완전 자동 전동화된 유인 플라잉카를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무인으로 시작했다가 사람을 태우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언제부터? 예, 2022년 그리고 2023년부터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자율주행보다 먼저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LG전자도 뒤처지지 않는다. 나도 에어원에 참여하겠다. 그래서 현대차뿐만 아니라 LG전자도 참여를 했습니다. LG전자가 세계 최초 플라잉카 도심공항 에어원에 또 참여를 같이 했고요. 보시면 브랜드 캠페인을 주최하고 도심공항 내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를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사업 솔루션 하리 에크홀름 영업부사장은 LG 비즈니스 솔루션은 모빌리티, 인프라, 소매의 미래 위한 선도적인 혁신가가 되기 위해 투자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반 에어포트, 도심항공 모빌리티 인프라에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현대차랑 똑같이 LG전자도 플라잉카에 진심을 담아서 투자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당연히 일본도 플라잉카에 투자 중이죠. 일본 스즈키 플라잉카 개발 선언, 현대차 긴장 하나. 누가 봐도 보시면 드론처럼 좀 생긴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과연 자동차인가 싶을 정도로 완전 그냥 비행기처럼 생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즈키가 항공 모빌리티 개발을 본격화했고요. 고질적인 도심 교통체 증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즈키는 일본 드론 제조사 스카이드라이브와 전기 수직 이착륙기 연구 개발 및 마케팅 분야에 협력을 진행한다 얘기를 했고요. 스즈키는 인도 공장에 약 1조 원을 들여서 전기차 및 배터리를 생산할 것이라 밝힌 상태고요. 플라잉카도 같이 개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드론이라든가 아니면 플라잉카 기술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 현대차 맘먹고 싸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2인승 소형 플라잉카고요. 2025년 오사카에서 개최인 세계 박람회에서 플라잉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플라잉카도 일본에서도 열심히 한번 날아다니자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요. 글로벌 플라잉카 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도 가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바퀴가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항공이죠. 개인 항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기능은 없어 보여요. 딱 봤을 때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플라잉카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정도로
지금 현재 영국, 미국, 뭐 한국, 일본 할 거 없이 모두가 투자 중인 이슈가 뭐냐? 그것도 2022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 계속 자율주행보다 먼저 개발될 게 바로 플라잉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6천조 규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관심 가져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잉카 관련주를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플라잉카 관련주가 원래 베셀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베셀은 제가 증백이기 때문에 좀 빼고 증백 아닌 기업들 위주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일단은 네온테크고요. 두 번째가 기산텔레콤, 세 번째가 PC 디렉트입니다.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이 드론 관련주라든가 아니면은 UAM, 플라잉카 관련주는 직접적인 관련주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네온테크를 중심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최근에 급등이 나오고 눌림목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고점까지는 아니지만 단기 반등이나 상승을 한 번 정도는 더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상황이고요. PC 디렉트도 바닥에서 추세 전환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산텔레콤도 최근 들어서 주가 상승이 전고점 라인대를 돌파할까 말까 좀 고민하는 상태다라고 흐름세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라잉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인수위도 관심이 많은 상태고 현대차뿐만 아니라 미래차 모빌리티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 기대를 가지고 우리 관심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뿐만 아니라 저는요 아까 구독자 4만 명 이벤트로 아까 전에 신정책 테마주 정리 총정리해가지고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그뿐만 아니라 나는 당일 좀 급등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무료로 매일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장 시작 전에 좀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나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에게 나도 좀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나는 테마주나 매매법이나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냐?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나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면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각 스마트폰 내에서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스마트폰 내에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럼 100%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어플을 설치하시고 나면은 우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화면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있고요. 급비 분석, 급비 자료가 있는데 100%다 무료로 진행되는 어플입니다.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이슈나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 급비 자료에서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한 구독자 이벤트는요. 당일 리얼 추천주를 누르시면은 제가 여기다가 이번 주 내에 4만 명 구독자 이벤트 해가지고 신정책 테마주 받는 법에 대해서 글을 올려놓을 거예요. 이번 주 내에 올려놓을 거니까 여러분들 꼭 들어와서 어떤 테마주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무료로 그 자료집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다 알아가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꼭 어플 들어와 계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 추천주를 7일, 6일, 5일, 4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무료니까요. 들어와서 추천주가 뭐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무료입니다. 극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들어가시면은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전부 정리해 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옆에 연구소 극비 자료에서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을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보시면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쌍용차 관련주가 왜 움직였는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다 정리를 해드리죠. 이뿐만 아니라도 여러 가지 테마주를 정말 많이 정리해 놨으니까 꼭 여러분들은 딴 거 안 바랍니다. 우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100% 무료로 진행되는 어플이니까요. 구독자 이벤트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알아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유튜브입니다. 어,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자 5만 명 향해 달려갑시다.
그래서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요. 아래 내려가시면은 나는 기법 강의 관심 많아요 하신 분들은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